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정원입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어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어제 이곳에 도착을 했거든요.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오는 길에.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다 안전하게 오라고 제가 밤새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안전하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희 딸이 정해줬어요. 네, 멋있나요? 네, 제가 저희 딸이 이 사진을 골라주면서 엄마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다. 근데 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예쁘게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머리가 저렇게 사무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이 가장 예쁘다고 저희 딸이 이렇게 표지로다가 정해준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12월이잖아요. 네, 12월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꿈꾸시고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네, 12월이 되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어때요? 정말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크리스마스 때 내가 어떤 선물을 받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마냥 행복해지던가요? 고개를 절레절레 잘 끄시는데 정말 우리가 어른이 된 것 뿐이지, 그죠? 마음속에는 똑같은 그렇게 어떤 선물도 받고 싶고 12월에 설레고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유산날을 통해서 제가 그런 삶을, 기다려지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실은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런 유산화 프로모션을 통한 여행을 통해서 제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유산화는 좋은 게 보통 우리가 다 어떤 일 같은 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일만 하시죠. 그리고 내 돈 들여서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내 돈 들여서 여행을 가는데 어떤 여행을 가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여행을 갔냐면 저는 보기에 좀 럭셔리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호캉스를 좋아해요. 호캉스를 좋아하는데 항상 예산에 쪼들려서 새 아이들을 짐을 싸가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노동 같은 그런 휴가를 제가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유산화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원하는 그런 호캉스 여행 플러스 어떤 그런 감동과 어떤 그런 멋진 추억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여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여유롭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저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여행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3년 정도 여행을 못 갔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체력이 엄청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여행을 가고 일을 하고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해야지만 제가 좀 충전이 되고 다시 리프레시가 되는데 3년 동안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속상하고 좀 우울했어요. 일만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22년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네, 여기 지금 제주도 여행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네요. 저도 이렇게 제주 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탑10으로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레벨업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어요. 저 사진을 보시면 저기 위에 있는 사진 누군지 보이세요? 신용희 차장님. 가니까 신우미 차장님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호텔방을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여행 일정부터 선물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과일 바구니부터 샴페인, 케이크,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떤 그런 간식이나 이런 거 사 먹으라고 돈까지 그 호텔룸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그 스위트룸에서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그 돈으로 간식을 시켜서 그거 자체가 동기부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프터를 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또 저녁마다 어떤 그런 만찬을 하는데 맨 앞자리에서 제가 탑10이잖아요. 맨 앞자리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의 공연을 보면서 저렇게 제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즐겁게 손을 흔들고 있는 사진을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찍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가족, 저희 셋딸과 저희 신랑, 그리고 저희 친정 어머니, 그리고 지인분 내외하고 같이 여행을 했는데요. 제가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 지인들한테 이런 아름다운 여행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유산나 말고 다른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사실 여기 같이 갔던 그 지인분 내분께서 이 여행에 감동을 하셔서 유산나 사업을 저와 함께 또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좋죠. 예. 이렇게 제주 프로모션 그 여행을 제가 이렇게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주 프로모션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행이에요. 지금 2차를 진행하고 있고 1월 9일부터 3차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년에 다 여기 계신 모든 리더분들이 제주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탑10에 도전을 해서 꼭 저는 탑10으로 내년에 제주 여행을 하려고 저는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자랑질을 할 거는 저의 페루 여행이에요. 페루, 여기 혹시 나는 페루가 버킷리스트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아까도 제 여행 스타일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은 페루가 제 여행 버킷리스트는 아닙니다. 저는 아까 호캉스 좋아한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네, 페루 생각만 해도 사실은 어떤 여행일까 그냥 대충 그냥 내가 좋아하지 않는 여행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다이아몬드, 이그제큐티브 다이아몬드를 제가 달성을 하면서 이 EDS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행지랑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랑 상관없이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박청자 스폰서님과 함께 꼭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예전에 아마 골드 때였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이 그때는 그게 다이아몬드 여행인지 몰랐어요. 그때 두 분인가가 여행을 가셔가지고 한 그런 영상을 저희 세미나 때 틀어줬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나도 저런 여행을 저렇게 스폰서님하고 갈 수 있을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다이아를 가면서 내가 익제큐티브 타이틀을 획득을 하고 EDS 여행을 꼭 가야 되겠다. 제 첫 번째 목표가 박정대 스폰서님과 여행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익제큐티브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4,000점씩 13주 52,000점. 네, 안 돌려하시네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행을 사실은 가게 됐어요. 네네. 근데 만만치만은 사실 않더라고요. 스케줄을 보니까 30시간을 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LA를 거쳐서 리마를 거쳐서 쿠스코를 가는 그런 일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고 저는 30시간 비행기를 저렇게 편안한 복장을 하고 신랑이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호텔에 들어가서 만찬 장소에 스폰서님 이쁜 옷을 입고 오라고 해서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갔는데 제가 그 사진을 계속 다 찍지도 못했지만 제가 즐기고 있는 이런 그 만찬을 하는 그런 레스토랑들이요, 일반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그런 레스토랑이에요. 네, 차가 거기 제가 저녁에 갔는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밤에 불도 없는 산길을 계속 가는데 도대체 우리가 30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또 어디를 이렇게 데리고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박물관과 함께 되어 있는 그런 만찬 장소였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은 그 회사 본사 임원들과 또 김충훈 사장님, 홍보원 사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만찬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항상 그런 본사 임원들이 함께 EDS 여행에는 함께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경란 스타일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영국에 갔었을 때는 회사 임원들이 저렇게 우리랑 같이 구경을 할 수가 없었던 우리 옆에 이번 여행은 되게 남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행이 정말 그 회사에서 그 많은 임원들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많은 여행을 함께 하시고 많은 얘기를 들으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이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같이 저희랑
정말 차를 타고 회사 사장님이 저희 한국 저희 그로잉업 리더님들하고 같이 이동을 하셔서 정말 저희 한 분 한 분한테 어떤 그런 물어주시고 우리의 스토리들을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저는 감동이었고요.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어떤 로열 패밀리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사실은 되게 받았습니다. 저 밑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호텔에 도착을 해서 산을 3개를 넘어갔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 갔는데 네, 정말 산을 3개를 넘어 도착한 호텔에서 저희 EDS 여행간 40팀의 그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셨거든요. 한국에서 9팀이 갔어요. 네, 9팀이 갔고 제가 어디 갈 때마다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놀란 게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명단에 보니까 다 스타 다이아몬드님들이시고 다이아는 달랑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뭘 큰 걸 하나 했구나라는 생각을 또 저도 모르게 하게 된 그런 거였습니다. 첫째 날은 그렇게 갔고요. 사실은 둘째 날부터 호텔이 보였어요. 네, 저희가 호텔 정경이거든요. 아침에 정말 새소리, 정말 굉장히 청량한 새소리에 제가 잠을 깼답니다. 그 주변 건강이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쿠스코 외곽에 있는 호텔이고 해발 한 2,400m 정도 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호텔 정경인데 너무너무나 편안하게 어떤 우리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었고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이번에 다낭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네, 저희 EDS 여행에도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사진 찍고 이런 걸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밖에 없는데 저녁에 만찬이 끝나고 가면 저녁에 내일 일정에 필요한 그런 선물들이 항상 침대 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받은 거의 지대가 높다 보니까 저희 피부 관리하라고 셀라비브 화장품부터 팩, 그 다음에 레브3, 그 다음에 가족의 어떤 평안을 바라는 페루의 전통 이런 인형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감동이다. 첫 번째 날은 저희 감동하고 둘째 날부터 고도와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당연하다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안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호텔이에요. 그래서 조식을 제가 먹으면서 커피를 먹는 건데 제가 또 놀라운 거는 뭐냐면 40분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우유를 못 먹어요. 우유를 못 먹는데 물론 호텔 조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많은 그런 음식들이 있겠지만은 우유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유를 원래 못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우유가 너무 맛있었고 페루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꿀을 요거트에 타 먹으라고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양봉을 하면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밀라브르짠 그거 있잖아요. 통째로 그걸 걸어놓고 거기서 꿀이 떨어지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루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로 나고 또 깜짝 놀란 그렇게 하면서 조식을 먹었던 것도 같습니다.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관광들을 했어요. 그럼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문화 유적지이기 때문에 리더들 봤을 때 다 산이고 계단식 어떤 이런 밭 같고 이런데 제가 딱 느낀 게 있어요. 편집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다. 여기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겠냐. 저 산에 저거 다 밭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다. 우리가 정말 한국에 태어난 게 다행이고 유산한 게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은 기억 안 나요. 물가시대 어떤 그런 농경지라는 얘기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저기 보면 알록달록한 페루의 어떤 그런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색감이 정말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감동했던 거. 그리고 옆에서 많이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심을 식사를 하고 전체 그냥 찍은 건데 안 보실 수 있는데요. 저기에 만년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능선에 만년설이 보이는 곳인데 저기에서 만년설을 보면서 식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네, 저녁 만찬. 네. 제가 식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저녁마다 만찬이었어요. 저녁마다 만찬이었고 제가 포도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헌없이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포도주를 제가 사랑하는 이렇게 보기도 아까운 우리 스타님들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했고요. 만찬이나 저희 식사 자리에 항상 음악이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저랑 저렇게 찍으신 분이 페루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데 전통 악기를 연주를 하시면서
네, 그렇게 저희 또 만찬장의 분위기를 한껏 이렇게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가 됐든 저녁 식사가 됐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공연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멋진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3일차 저희 EDS 여행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마추픽추를 갔어요. 근데 처음부터도 대박인 게 뭐냐면 굉장히 저희가 6시에 출발을 했는데 유선아가 저 기차를 전세를 낸 거예요. 그래서 호텔 앞까지 저 기차를 이렇게 오게 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또 기차 마추픽추를 가는 거지만 또 기차 여행을 하는 것처럼 거기 안에서 도시락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정말 수다를 떨면서 그 멋진 주변 광경을 보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마추픽추로 이렇게 향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희 신랑이랑 이렇게 보면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죠. 2시간을 기차를 타고 도착을 해보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비를 사실 이제 준비해가지고 우비를 입고 저희가 또 버스로 30분을 저희가 마추픽추를 가는 것을 또 올라갔어요. 근데 가는 내내 불안했어요. 내가 페루까지 와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 마추픽추를 가야 되는데 마추픽추가 다 비가 와가지고 안개에 다 쌓여서 못 보고 가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더니 우리 박정자 스폰서님 그러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올라가면 다 하늘이 길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희가 그 30분 버스를 구글굴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또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걸어서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우비를 입고 있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근데 정상에 올라갔는데 비가 딱 그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추픽추의 그 모든 그 안개가 거치는 것을 제 눈으로 다 확인을 했거든요. 서서히 거치면서 그 마추픽추를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와, 우리 박정자 스폰서님 그 기운은 하늘에서도 하늘까지 통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눈으로. 그래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정말 그 돌산에서 저렇게 큰 돌을 잘라서 어떻게 저렇게 산 꼭대기까지 운반을 해서 저런 신전과 저 사람들의 어떤 생활 터전을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1500년대에 지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이 마추픽추가 들어가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또 돈을 그 호텔 룸에다가 회사가 넣어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나 좋은 것들을 저희가 먹고 관광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 호텔을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추픽추를 갔다 오고 나서 어때요? 저기 스폰서님 댁 같지 않나요? 다들 가운 입고 목욕한 샤워 가운 입고 저희가 수영장에 가서 사진 찍고 그 목욕 가운을 입고 거기 가가지고 저희가 저렇게 칵테일을 시켜가지고 그 호텔 그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시켜서 저렇게 앉아가지고 정말 밤새 어떤 그로잉 업의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로잉 업의 그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는 새벽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스타다이먼님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4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쿠스코 외곽에서 쿠스코 시내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유산한테. 왜냐면 그런 관광뿐만이 아니라 어떤 페루의 어떤 그런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체험하기 위해서 제일 끝에 사진을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연기 나는 걸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 페루의 전통 그 음식을 하는 그런 방식인가 봐요.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그런 양념한 고기들,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이런 옥수수 같은 것들을 넣어서 돌로 익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같이 기원도 하고 음식이 잘 되기를 감사하는 그런 기도도 하면서 또 이게 어떤 페루의 전통 칵테일을 또 만드는 걸 직접 다 보고 또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보내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밴드가 옆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좀 아쉬웠던 거는 저희 신랑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날따라 옷을 저렇게 얇은 남방을 입고 간 건데 너무 추운 거예요. 코스코 시내에 오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거적도기를
밥을 먹었던 저한테는 좀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식사 장소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식사를 하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호텔, 쿠스코 안에 있는 그런 호텔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5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스페인 식민지 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 호텔 자체가 그냥 박물관이에요. 네, 많은 그런 어떤 골동품, 고가구, 그 멋진 그림들이 호텔 곳곳에 그냥 다 박물관 같아서 와 이런 호텔도 있구나 라고 제가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곳에서 내가 묵고 있구나. 그래서 당연히 호텔비는 굉장히 비싸요. 네, 이곳에서 저희가 묵게 됐어요. 박정자 스폰서님 옆방에서 제가 묵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5일차 또 어떤 쿠스코의 어떤 그런 이런 유적지하고 마켓을 가게 됐는데요. 여기서도 놀란 거는 이 잉카인들의 어떤 그런 정말 돌을 다루는 기술? 면도는 하나도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잘 쌓아놨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돌을 어떻게 저렇게 쌓아놨을까. 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다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켓이거든요. 얘네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어떤 얘네들의 어떤 그런 직조 기술 같은 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한지에다 이렇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글씨를 썼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에다가 글씨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 매듭으로다가 어떤 그런 이렇게 본인들의 그 언어를 전하는 것들이 되게 신기했던 것 같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또 끝에 그 라마가 있잖아요. 라마를 직접 이렇게 풀을 주면서 먹이를 주면서 체험했던 거. 그냥 들고 있으면 얘네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네, 라마를 좀 가까이서 이렇게 저렇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었고요. 또 그 현지인들 그런 시장을 저희가 가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장을 둘러보면서 또 박정규 스폰서님께서 페루에서 나는 과일인데 과일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먹어본 주스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스도 먹으면서 또 시장 투어도 이렇게 같이 했었어요. 마지막 5일차 만찬은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저희가 갈라 디너를 하는데 너무나 정말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 호텔에서 그 메리어트 그 실내 정원에서 저희가 만찬이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한 거리상으로 한 20분 정도?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가는 그런 거리였는데 그 유산아가 정말 이렇게 많은 저렇게 공연하시는 분들 초대를 해가지고 그 가는 길 내내 저희가 이분들과 함께 이분들의 공연을 보면서 같이 춤을 추면서 그 메리어트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점부터 거기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 정말 이런 구경을 못했다는 그런 표정으로다가 함께 즐기면서 갔던 것 같아요. 제 표정 보이시나요? 네네. 제가 저런 표정이 나오지가 않는데 정말 저렇게 저분하고 제가 손을 붙잡고 제가 메리어트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그 메리어트 앞에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사진을 이렇게 오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폰서님,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우리 안스타님께서 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주셔서 이 얘기를 꼭 하라고 했는데 이 사진은 다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님과 우리 유스타님, 김모원 스타님, 그 다음에 우리 안스타님도 이렇게 즐겁게 하는 모습이 제가 허락받지 않고 제가 이렇게 찍은 사진 너무너무나 재밌게 이렇게 했고요. 저 마지막은 거기 메리어트 호텔이었는데 너무 좀 이렇게 조명이 약간 어두워서 그 멋있는 그런 공간들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도 또 그 회사 그 임원들과 함께 저희 테이블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정말 몇 살이냐, 아기가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우리한테 그 사장님께서 정말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런 저희들한테 관심을 보이시는 거가 또 저희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5일차 이런 가나를 디너가 끝나고 사실 이제 6일차에는 저희가 그 쿠스코 시내 관광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관광 제가 잡혀 있었거든요. 일정을 그렇게 하는 거였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그 리마공에 사고로 인해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리마공항에서 아예 며칠 못 뜬다는 그런 연락이 톡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꿈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네, 난 뉴욕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안스타님하고 정말 행복한 여행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비행기가 뜨지를 않는다는데. 네.
그런데 정말 제가 또 한 번 놀란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회사가 우리한테 해주는 그런 대우들, 대처들을 보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회사도 예상했던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안정시켜주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 사진 보이시나요? 저거 돈이에요. 페루 돈.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은 그 호텔, 그 레스토랑에서 먹고 점심은 나가서 드시고 싶은 거 사드시라고 사장님께서 그날 주신 돈이에요. 네, 표정이 밝아졌죠. 네네. 그리고 저 옆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페루 여행을 다 준비했던 본사 그 직원들이에요. 그 직원분들한테 너무너무나 하시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나 사실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쨌든 추가적인 그런 페루 여행 일정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제가 또 페루를 와보겠어요. 그래서 신께서 너 페루 이제 다시 안 올 거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좀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쿠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네,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도시 전체가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안스타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이렇게 꼭 얘기를 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줘서 제가 또 이렇게 멋지게 이 쿠스코 시내를 관광을 또 하는 그 시간을 가졌고요. 그날은 그렇게 해서 지냈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트레스 받았다고 또 마사지를 또 사장님께서 신청을 해가지고 또 마사지를 또 저희가 다 가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간 게 뭐냐면 이렇게 마라스 염전을 갔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저 티셔츠도 또 스폰서님이 저희 입혀주시겠다고 나가셔가지고 다 사가지고 저 깔맞춰가지고 저희가 저희 염전에 가서 네, 저렇게 찍었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저게 깊은 산속이라는 거예요. 깊은 산속에서는 염전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놀랬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놀란 건 뭐냐면 페루에서 그 한류 열풍 굉장히 대단하다. 저희가 연예인도 아닌데 저기 보면은 그 페루 사람들이 와서 저희한테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하고 BTS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거 밑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그런 일정을 호텔에서 계속 먹게 되잖아요. 제가 스테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테이크를 질리게 먹고 제가 밤에 저 밤마다 그래서 스폰서님이 박정자 스폰서님 오늘은 저희 이거 먹어볼까요? 저거 먹어볼까요? 스폰서님이 도전의식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 덕분에 또 많은 그런 페루의 그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또 저녁마다 이렇게 먹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아까도 시내에 계신가 보다 한 그 비니쿠카에 네, 비니쿠카를 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리마 공항에 사고가 났나 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가 그 마추픽추 다음 요즘은 더 이쪽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무지개 산이라는 거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저희 그로잉 업에서는 사실은 저랑 저희 내외 육스타님 그다음에 안스타님 5명만 가게 됐어요. 왜냐면 여기 지대가 5,2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산병이나 이런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갈 수가 없어서 저희 5명만 가게 됐는데 버스를 한 2시간을 타고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말을 타고 또 한 50분 정도 또 이동을 해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 태어나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했어요. 혹시 저기 제 마부 보이시나요? 되게 옷이 되게 예쁘죠? 근데 혹시 발 보이시나요?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저기가 지금 겨울이에요. 굉장히 저희가 갔을 때 날씨가 정말 특이하게 좋은 거지 굉장히 날씨가 춥고 그래서 저희 모자 단단히 무장을 하고 가야 된다고 가이드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그 슬리퍼에 신은 발이 흙인지 발인지 분간하지 않을 정도의 그분 발을 보면서 웃을 타이밍은 아니에요 스폰서님. 보면서 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전애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정말 내가 정말 한국에 태어나고 이런 제가 누리고 살고 있는 그런 삶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저분의 발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저기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지대가 편안한 게 아니래요. 그분들도 너무너무나 힘드시대요. 근데 저희는 말을 타고 편안하게 가는데 저분은 열심히 말을 끌고 거기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50분을 가서 사실은 저는 그럼 바로 비니쿵카가 보이나 보다, 무지개산이 보이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 사진 혹시 보이시나요? 네, 지금은 좀 경사도가 많이 안 보이는데 저기 밧줄을 매달아 놨어요. 저기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 뒤로 안스타님, 육스타님이 보이시는데 제 랜디 육스타님 표정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엄청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셋 중에서 육스타님이 가장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그쵸? 제가 제일 나이도 많고 근데 가장 힘들어서 지팡이 짚고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를 올라가는데 혹시 저기 능선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능선 이렇게 가운데 사진에서 저기가 정상이 5,200이에요. 그런데 저 밑에까지 좀 사람들 저 밑에 있는 서 있는 부분은 거기 가면은 그 무지개산을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까지만 가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정상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라고 들었기 때문에 예쁜 지점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는 건 보이지가 않고 내가 저기를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걸어서 올라갈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냐면 그래 내가 예쁜 데가 사진만 찍지 내가 제 정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상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 정상을 찍어야지만 완스타를 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지 않고 그냥 정말 숨 쉬는 것조차 힘들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마시면서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한 발 5명 중에서 저 혼자만 저기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정상이에요. 네, 정상에 올라갔는데 정말 위를 보지 않고 한 발 한 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길도 너무 미끄럽고 숨이 안 쉬어지기 때문에. 근데 올라갔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게 그 아래에서 본 그 주변 경관과 제가 정상에 올라갔었을 때 보이는 경관은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멋진 광경을 보지 못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제가 그래서 올라가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혼자 가서 저렇게 안스타님은 같이 안 가서 멋진 사진을 못 건졌지만 네, 저렇게 혼자 열심히 저렇게 비니쿵카를 가서 찍고 왔답니다. 네. 제가 EDS 여행으로 사실은 아까 제가 가고 싶었던 이유가 박창자 스폰서님과 같이 여행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희 스폰서님 사랑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사실은 감사했고요. 그리고 같이 가신 우리 스타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다시 잘 알아가고 이런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여행과 함께 저한테는 가장 많은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밑에 사진은 스폰서님이 또 선물을 다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희한테 뭐를 해주시려고 하시고 사주시려고 하시고 먹이시려고 하시고 해서 정말 엄마 같다는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물 저렇게 들고 또 저렇게 찍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또 EDS 여행을 통해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건 뭐냐면 저의 한국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EDS 여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국어 통역을 해주고 그 본사 임원들도 다 저희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육스타님이 그 예전 EDS 여행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저 테이블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다른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리더들이에요. 다 스타님들이시죠. 그런데 박청자 스폰서님한테 사업 노하우를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가지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 만든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로잉업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스폰서님을 항상 곁에서 스폰서님의 노하우를 항상 듣고 있잖아요. 전애들은 스폰서님한테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또 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뿌듯하고 스폰서님이 내 스폰서님이라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갈라 그 디너에서 스폰서님이 대표로 또 이런 연설을 하셨어요. 연설을 하신 걸 보고 너무너무나 또 감동이었었고 뿌듯했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여행 내내 그 임원들과 함께 우리의 처우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그런 유산화의 그런 어떤 그런 더 발전을 위해서 계속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면서 단순하게 EDS 여행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스폰서님 저런 많은 노력들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또 그런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편스폰서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세계 탑이시잖아요. 저희 박청자 편안골 스폰서님이. 그런데 만약 리더님들과 같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정말 힘있는 목소리로 그 본사 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번 EDS 여행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스폰서님이 30팀, 내년에 30팀의 다이아와 후년이겠죠. 이제 끝났으니까 샌프란시스코는 만약 온다고 하면 갑자기 뭐였죠? 생각이 안 나네. 크루즈 여행을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여기 30팀 다이아에 동참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충분합니다. 네, 스폰서님 좀 긴장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 크루즈 여행 가는 걸로 저희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누리는 EDS 여행은 나와 먼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아까 골드 때 스폰서님들 영상을 보고 제가 정말 가고 싶다고 부러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제 EDS 여행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모션을 일로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는 프로모션을 조금 달성을 하시면서 하시면 돈도 벌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여행도 하시면서 또 다시 또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또 풍요롭고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더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저희 제주 여행, 그다음에 서밋 여행, 그로스에 또 다이아, 또 EDS 여행이 있겠잖아요. 거기에서 그 많은 리더님들이 본인들의 원하는 그런 여행들을 좀 하셨으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프로모션은 유산화의 보물이죠. 제가 저희 강의 주제를 정하면서 이 노래를 우리 리더님들한테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한번 이거 노래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다시 따라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 찬란한 그런 미래가 유산한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브라보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첫째 날에 그 케빈 게스트 회장님께서 이런 카드를 그
호텔 메뉴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제 밑에 있는 작은 글씨 한번 보이실까요? 읽어보실래요? 진정으로 믿고 늘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과 동기. 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유선 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프로모션의 주인공은 분명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리더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2023년 여러분들이 프로모션과 함께 누리는 삶으로서 멋지게 성장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